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역시 오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나왔고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의 이 입이라고 했죠.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미 증시가 크게 빠졌습니다. 파월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네요. 무슨 때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중국인을 미국에 보낸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테슬라 FSD 베타 10.69.3 버전이 출시가 되었죠.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소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즉 75bp의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면서 FOMC의 성명서가 나오면서 잠깐 급 반등을 보여주었던 미국 증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이 파월 의장의 입이라고 했죠. 파월 의장은 역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전히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매파적인 발언을 취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간밤에 나왔던 ADP 기준 민간 부문 고용은 10월 달에 23만 9천 건이나 증가를 하면서 9월 대비해서도 초과를 했고 예상치도 넘어섰어요. 유가는 스멀스멀 올라서 거의 90불대 근처까지 왔고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은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는 0.09%나 뛰어오르면서 4.09까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장 마감 현황을 살펴보면 나스닥이 더 크게 빠지면서 나스닥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훨씬 더 큰 하락폭을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이고 그나마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은 좀 더 하락률이 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름에도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인지 파이낸스 쪽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나스닥이 1500선이 단기 지지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딱 11524에서 마감을 한 나스닥인데요.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0월 달에 이렇게 작은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반등세를 보여주었었고요. 거기에 어깨 부분에 해당하는 선까지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주에 지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11,230선을 단기 저항으로 삼고요. 11,600선을 단기 목표가로 삼고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1월 초반에 증시는 상당히 다이나믹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오늘 FOMC 회의 때 75bp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그리고 미국 CPI 지수 발표도 있고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슈들이 시장을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월 초에 만약에 테슬라와 같은 좋은 주식들이 또 한번 빠진다면은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내년을 기약하는 그러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이제 4%대에 진입을 했어요. 오늘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0.75% 금리 인상을 하면서 4%대에 진입을 드디어 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불과 9개월 만에 4%에 진입하는 초유의 그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기울기를 보면 상당히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18년대의 금리 인상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이고 2008년 리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상황이에요. 그만큼 현재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대에 진입하면서 2007년 12월 이후 15년 만에 처음 4%에 진입한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높아진 인플레이션만큼 강경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잠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3대 지수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고 나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다음 달부터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발표 30분 이후에 미국 시간 오후 2시 반에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초반만 해도 이전에 없던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연준은 성명에서 향후 증가 속도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의 증가 속도를 결정할 때 경제 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그리고 경제 상황, 금융 발전 등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표현은 이전에는 없던 표현이에요.
자,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한 상황이었는데 기준금리 인상과 인상 중단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어요. 즉 그 긴축 속도의 조절, 기준금리 인상에 관련된 속도는 현재 자이언트 스텝에서 뭐 빅스텝이나 베이비 스텝으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게 바로 다음 회의나 그 다다음 회의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인상 중단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으면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으로 끝맺음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준금리 인상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뭐 1970년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기준금리를 15% 뭐 20% 가까이도 올려야 되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를 때도 있었거든요. 자,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폴 볼커 역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너무나 빨리 중단을 하면서 재차 인플레이션을 크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파월은 그런 히스토리를 알고 긴축을 너무 빨리 처리해서 재차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긴축 속도는 줄이겠지만 인상 중단은 아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반응은 예상보다 매파적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고요. 현재 노동시장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뭔가 다운이 될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속도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우리는 인플레이션 고착화 시점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춰야만 되는 건데, 자, 이는 금리 인상과 뭐 양적 긴축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연준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단 두 개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HR 관련된 컨설팅 회사인 ADP사에서 발표한 10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역시 9월달보다 증가하는 수준이 나고 예측치를 넘어섰어요. 자, 여전히 노동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연준의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S&P 500이 2.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께 정말 질리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P 500이 2.5%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54번째로 1% 이상 하락한 날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잦은 하락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에 55번 이상, 그러니까 55일 이상 1% 이상 하락한 날이 있었는데요. 2022년 현재 11월 초까지 54번이나 1% 이상 하락한 날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올해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고요. 현재 2022년은 2개월이나 더 남아있죠. 현재 11월 초이니까. 그러면은 뭐 1% 이상 하락할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09년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런 1% 이상 하락한 날을 기록하겠다, 가장 많은 변동성을 기록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이제 많이 묵은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많이 먹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에 좀 더 상승할 날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미 11월 초까지 하락한 날짜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큰 하락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달 FOMC 회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달 FOMC 회의가 되겠죠?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당시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현재 12월 달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이 빅스텝이 될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어요. 즉 0.5%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현재 계속해서 4차례 연속 0.75%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좀 완화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에 따라서 12월 중순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으면 12월 달은 좀 반등하는, 그러니까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1월 초까지 많이 또 하락을 보여주었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12월 달에 완화가 된다면 12월 달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1월 초순 중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12월 달 금리 인상 빅스텝의 확률이 56.8%까지 오르면서 좀 더 높아진 모습이고요. 연준 파월 의장의 말을 이해를 하자면 긴축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이 되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도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넌지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월 현재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기준금리는 4%까지 올랐고요. 12월 14일에 빅스텝이 된다면 4.5%로 뛰어오르겠죠. 자, 그러면 2023년 1월 달은 FOMC 회의가 없고 2월 1일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는데 빅스텝이 될 확률이 또 높을 것 같아요. 5%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2023년 또 3월 22일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고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 5.25%가 될 확률이 지금 가장 높아 보입니다. 자, 2023년 3월 22일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가 될 확률이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5% 초반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요.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12월 달부터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거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가 되면 증시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순, 중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 이후 1년 동안의 미국 증시의 등락률을 보면 대부분 상승을 보여주었었어요. S&P 500 기준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12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8.56%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증시 반등 한번 기대해 보면서 11월달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테슬라는 5.64% 하락한 214.9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미 10월달에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90불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11월 달 초에 변동성이 극심할 예정이니까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단기 목표가로는 247불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충분히 여태까지의 악재들을 많이 반영을 했고 현재까지의 호재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테슬라이기 때문에 연말에 산타 반등 산타 랠리가 온다면 247불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그래도 한 300불대에 마감을 해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테슬라의 성장성을 보면 충분히 300불대 마감을 할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관련 뉴스를 몇 가지 전달해 드리자면요. 테슬라가 어저께 10.69.3 버전을 출시를 했었죠. 우선 테슬라 임직원들에게만 지금 업데이트를 시켜 주었는데요.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은 자, 여기에 숫자들이 뭐가 추가가 되었어요. 전에는 자율주행을 설정을 해두면 예상 도착 시간이라든지 목적지까지 소요 시간이라든지 주행 거리를 표시해 주진 않았었는데 현재 이러한 표시가 이제 들어갔고요.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자율주행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에 19.69.2 버전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여기 보면 10.69.3 버전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운전자 친화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사각지대에 관련돼서 차로 변경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이제 센서를 거의 다 제거를 하고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메라에 안 보이는 이런 사각지역은 좀 더 자율주행하기를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합류하는 시점에 차선 변경을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요. 충분한 속도 감소를 유지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지금 개선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침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팬텀 브레이킹이 감소를 했어요. 팬텀 브레이킹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현상을 뜻하는 건데요. 특히 보행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훨씬 더 나은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움직임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으면 이런 팬텀 브레이킹이 감소를 하겠죠.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좀만 이상한 움직임을 취할 것 같으면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팬텀 브레이킹을 밟곤 했는데 이제 그러한 거를 많이 줄이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AI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선 인식 개선, 그리고 카메라에서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처리 시간을 단축을 시켰고요. 어두운 상황에서도 좀 더 자율주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고 팬텀 브레이크도 개선을 되었다고 하니까 이번 10.69.3 버전 좀 기대를 더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버전 11이 올해 연말 이내로 충분히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와이드 릴리즈가 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가치를 한층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정말 오픈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요 지금 기가 상하이의 근로자들을 캘리포니아의 팩토리에 보낸다라고 해요. 자, 프리먼트 공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 연수를 받으러 가는 중국인이라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미국인들을 가르치러 가는 것입니다. 자, 현재 프리먼트 공장의 캐파는 연 65만 대고요. 기가 상하이는 프리먼트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캐파가 연 100만 대를 넘어섰어요. 자, 이는 7월달, 8월달 기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약 5주 정도 소요가 됐는데 모델 Y랑 모델 3 캐파를 기하급진적으로 늘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노하우가 쌓였겠죠. 자, 이 노하우를
중국인이 배운 노하우를 미국인에게 가르치려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약 200명의 중국인들이 적어도 3개월 동안 미국인들 그러니까 프리먼트 공장을 가르치러 지금 가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프리먼트 공장도 이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아무래도 내년에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에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드니까 미국 공장의 캐파를 증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테슬라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1월 초에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슈들이 많으니까 변동성이 아주 극도에 달할 것 같아요. 이 기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주식 투자자들의 감정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변덕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그날 주가의 변동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상당히 개인의 삶이 피곤해집니다.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즐겁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테슬라 관련된 좋은 호재들은 많이 이미 반영이 되었죠. AI 파트 2도 이미 지났고 테슬라의 신용 업그레이드도 이미 끝났고요.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건 4분기에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 되는 것과 내년 1분기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10빌리언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테슬라 주가에 아직 많이 녹아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많은 하락이 있었고 내년에는 중간선거 이후에 평소보다 더 높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내년을 기약하면서 올해 11월 달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